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37살의 자영업자 이준구라고 합니다. 평범한 동네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원래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나만의 가게를 차려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쩌다 보니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은 정장을 입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렇듯이 안정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마음 같지 않더군요. 회사에서 매일같이 실적 압박을 받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과 회식을 반복하는 삶이 계속됐습니다. 하루는 계약 하나를 실수로 놓치는 바람에 부장에게 크게 혼이 났고 이게 내가 원하는 인생이 맞는 걸까? 며칠이 몇 달이 지나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고 결국 저는 사표를 내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관두고 나서야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깨닫게 되더군요. 나이가 적지 않은데 경력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새롭게 도전할 만한 일도 딱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와 상의한 끝에 김밥집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장사였고 김밥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음식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자주 만들어주셨던 저의 최애 음식이 김밥이다 보니 제 입맛에 맛있는 김밥을 만들면 충분히 사람들도 좋아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운영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름 열심히 홍보도 하고 새벽부터 나와 김밥을 말면서 열심히 손님을 끌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이 심한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이 살아남기란 쉽지 않았죠. 아내와 저는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몇 달째 매출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한가한 오후였죠.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키가 크고 세련된 분위기의 여성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손님인 줄 알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준구 씨?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윤정? 윤정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습니다. 학창시절 전 한동안 그녀를 좋아했지만 그때는 그런 감정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몰랐고 용기도 제겐 없었죠. 반면에 윤정은 똑똑하고 성격도 좋아 늘 반에서 주목받는 존재였죠. 전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윤정이 제 가게에 들어와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변함없고 세련되고 당당한 표정과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그녀에게선 왠지 모를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 그러게 언제 한국에 온 거야? 며칠 전에 왔어. 원래는 출장 일정이었는데 이번엔 좀 길게 머물게 됐어. 윤정은 변호사가 되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열심히 공부해 국내 명문대를 졸업했고 그 후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나가게 되면서 외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정착했다고 했죠. 전 그녀가 변호사가 됐다는 말을 듣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예전에도 공부를 잘했지만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습니다. 가게 운영은 어때? 윤정이 묻자 저는 별로 내키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잘 안 된다고 솔직히 말하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요즘 경기가 다 어려워서 적당히 잘 버티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준구 씨가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 거 정말 의외다. 어릴 때는 장사할 것 같지 않았는데. 그러게 인생이란 게 원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맞아. 그래서 더 재밌는 게 아닐까? 윤정은 가게 한쪽에 놓인 홍보물을 보더니 문득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김밥 단체 주문도 가능해? 단체 주문? 내 거래처 중에 봄에 체육대회 여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식사를 단체로 준비해야 하거든. 김밥이 좋을 것 같아서. 전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려면 준비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 가장 큰 이유는
그녀에게 뭔가 동정받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부러 나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돼. 이중구 씨, 자존심 세우지 말고 한번 해봐. 한 번만 하면 또 다른 기회도 생길 거야. 윤정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도움이 썩 내키진 않았지만 이번 달 매출이 너무 저조해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기로 했죠. 그렇게 그날은 늘어난 매출에 따라 집에 갈 때 조금은 당당해진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달라진 매출 전표를 보고는 큰 결제액에 대해 물었고 저는 고교동창 회사에서 팔아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정은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체육대회 김밥 주문건 때문에 몇 번 왔지만 점점 마케팅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도 하면서 가게를 브랜딩할 방법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만남이 잦아질수록 아내는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왜 그렇게 자주 와? 그냥 가게 일 도와주려고. 거래처 소개도 해주고 체육대회 김밥도 연결해줬잖아. 그래도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 꼭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할 이유가 있어? 아내의 목소리에는 분명 불안과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넘겼습니다. 괜한 오해하지 마. 고향 친구가 어렵다고 하니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이렇게까지 도와주려고 하는 이유가 단순한 친절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것을. 그녀가 왜 이토록 나에게 신경을 쓰는지, 그리고 왜 자꾸 나를 돕고 싶어 하는지. 처음엔 그저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라서 그런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녀의 행동이 의문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난 그냥 그 여자랑 당신이 자꾸 같이 있는 게 싫어. 아내의 말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걱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혹여 어쩌면 윤정과의 만남은 단순한 동창과의 재회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위기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불안함도 있었죠. 하지만 제 의지와는 반대로 윤정과의 만남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육대회 김밥을 단체로 납품하고 난 이후에도 윤정은 얼마 후 다른 회사에도 저희 가게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소개해준 회사들에 알려지고 그때 맛있게 먹었다며 회사 손님들이 따로 가게를 찾아주기도 하면서 덕분에 가게 매출은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주문이 많아지면서 알바도 고용하게 되었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윤정이 덕분에 가게가 눈에 띄게 살아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마움이 점점 부담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중구 씨, 이번에는 대기업 워크숍에서 김밥을 주문하고 싶다고 하던데? 윤정은 마치 제 가게를 자기 일처럼 챙겼습니다. 그녀가 연계해주는 주문들은 전부 규모가 컸고 덕분에 가게는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움들이 반복될수록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너도 바쁠 텐데. 무슨 말이야. 난 그냥 맛있는 김밥 추천해 준 것뿐이야. 오히려 다들 맛있다고 고맙다고 하던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자주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부담도 되고.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처음 왔을 때 먹어보고 맛있어서 추천해 준 것뿐이야. 다 너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윤정은 웃으며 가볍게 넘겼지만 저는 점점 그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단순히 저를 돕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윤정이 가게를 들락날락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아내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이젠 김밥 주문뿐만이 아니라 가게 홍보까지 도와준다면서? 윤정이가 아는 마케팅 회사에 부탁했더니 가게 SNS 광고도 해주고 근처 직장인들이 알 수 있도록 전단지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다 알려줘서 큰 도움이 됐어. 그런 걸 왜 윤정 씨가 다 해? 아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전 무심코 대답했지만 아내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대답했지만 아내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 없어. 당신은 아무렇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솔직히 불편해. 아, 뭐가?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윤정 씨, 당신 좋아했던 거 아니야? 아내의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내는 눈물까지 흘리며 말을 했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래. 아무리 친구라도 결혼까지 한 여자가 고등학교 동창 남자한테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과민 반응하는 거야. 윤정이 나한테 그런 감정을 가질 리 없어. 당신이 모를 수도 있지. 아니면 모른 척하거나 그 여자가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일까? 아니면 당신을 아직도 좋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대답 좀 해봐. 전 이번에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윤정은 과거에 한 번도 제게 특별한 감정을 표현한 적이 없었고 전 그녀를 단순히 동창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을 듣고 나니 문득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정말 절 돕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윤정과의 관계를 조금 멀리 하려고 했습니다. 일부러 연락을 늦게 하고 그녀가 가게에 온다고 연락이 오면 외출 중이라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윤정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저를 도우려 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피하는 걸 느꼈는지 연락도 없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이중구 씨, 오늘은 가게에 있네. 근처에 미팅이 있어서 온 길에 들렀어. 아, 그래? 이제 가게가 좀 바빠졌나 봐. 거봐. 제대로 홍보를 하니 효과가 있었나 보네. 윤정은 마치 제 가게 일이 자기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게 유리문 너머 바깥에 아내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다 윤정과 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윤정은 저와 가까운 거리에 서 있었고 저는 김밥을 싸던 중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가게를 지나쳤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가게에서 같이 웃고 있는 거 친해 보여서 참 보기 좋더라. 아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아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난 그냥 그 여자랑 당신이 자꾸 같이 있는 게 싫어. 아내의 말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걱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면서 저도 윤정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단순히 저를 돕고 싶어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도 모르게 무언가 감정이 남아있는 걸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제 아내는 그 관계를 의심하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 부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윤정에게 더 이상 가게에 오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가게가 살아났고 그 고마움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윤정이 제게 보이는 태도가 정말 단순한 동창으로서의 관심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의문을 해결해 줄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윤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중구 씨, 오늘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어? 전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냥 할 말이 좀 있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 들었죠. 그날 저녁 전 아내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둘러대고 윤정과의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윤정은 저에게 오래전부터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려 했는지, 왜 제 곁에서 맴돌았는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윤정은 평소와 다르게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바쁠 텐데. 이렇게 나아져서. 바쁘긴. 근데 무슨 일인데? 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겠지만 혹시 더 불편해질까봐 망설였어.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사실 이혼했어. 그리고 한국에 아주 들어온 거고. 그 말에 전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녀는 미국에서의 이야기나 남편 이야기를 꺼낼 때면 화제를 돌리는 듯 했었거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의 이혼은 우리나라보다 쿨하고 깔끔해. 그 덕에 위자료도 생각보다 많이 받아서 그때 여기에서 너 봤을 때 너를 돕고 싶었어. 그 이유가 단순히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라서는 아니야. 그럼 왜? 윤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조용히 과거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거 기억해?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윤정의 부모님은 그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 친척들이 그녀를 돌봐주기는커녕 외면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깊이 알지 못했고 그저 같은 반 친구로서 안타깝게 바라봤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친척들 중 누구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 다들 동정은 하지만 책임을 지기는 싫었나 봐.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그 속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 어머니가 날 많이 도와주셨어. 전 순간적으로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학비 부족할 때 찾아와서 남들 모르게 도와주시고 생활비 때문에 학교를 안 나가고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어머니가 오셔서 공부만 전념하라며 많이 도와주셨어. 친척들도 다 외면했던 나를 너의 어머니만은 친딸처럼 챙겨주셨어. 그 덕에 버틸 수 있었어. 살아낼 수 있었어. 그리고 보답해드리고 싶었어. 전 어머니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학도 갈 수 있었고 어머니 덕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결국 교환학생 기회도 얻을 수 있었지. 결국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의 도움이었어.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 너무 큰 빚을 졌어. 그래서 너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정이 저를 돕고 싶어 했던 이유가 단순한 호의나 과거의 짝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순간적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윤정은 어머니께서 해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 저를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정 씨가 당신을 도와주려 했던 게 당신을 짝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완전히 오해했네?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나는 윤정 씨가 당신을 좋아해서 그래서 자꾸 주변을 맴도는 거라고만 생각했어. 사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뭐? 근데 왜 말 안 했어? 아니 나도 긴가민가 했으니까. 아내는 이제야 안도의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윤정 씨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전 그 질문에 바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불편했어. 윤정이가 도와주는 게 부담스러웠고 나도 모르게 그녀가 나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살짝 의심도 하기도 했고. 아내는 제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는 마음 편해. 나를 도와준 게 윤정이한테도 기쁨이었다고 생각하면. 저는 윤정의 지난 행동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니라 그저 저희 어머니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너무 늦게 밝혀졌다는 사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오빠 믿지 못해서. 오해해서. 아니야. 충분히 그럴만 했어. 저는 조용히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윤정이랑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뭐라 하던? 어머니께서 예전에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대학도 가고 공부도 할 수 있었다고요. 어머니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는 그냥 그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한 일이야. 그 애가 이렇게까지 잘 자라주고 기억할 줄은 몰랐네. 그럼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일이었니? 어머니께서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가 도움받은 걸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려 했다는 게 중요하지. 너한테 그걸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어.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윤정이를 위해서 더 비밀로 하셨던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에 참 내 어머니지만 멋진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호의는 말없이 행해지고 어떤 은혜는 조용히 갚아지는 법이란다.
저는 윤정이와의 오해가 풀렸다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오해 속에서 혼자 갈등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윤정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불편한 감정 없이 그녀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근처 한적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윤정은 평소와 다르게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좀 편안해 보이네. 전 어색하게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생각을 했어. 윤정이 너가 왜 그렇게까지 나를 돕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오해를 했는지. 오해를 했어? 내가 좀 한미력하지. 근데 이제는 다 이해했어?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은 잔잔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의 어머니가 해주신 일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다 내 어머니 덕분이야. 만약 그때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냥 날 도와주고 싶었던 거였어? 정말 다른 감정은 없었고? 윤정은 잠시 말을 아끼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에 전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나 너 좋아했어. 뭐?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역시 그녀를 짝사랑했지만 그저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었거든요. 그녀 역시도 저에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학창시절 풋사랑이잖아. 근데 대학을 가면서 다 잊었어. 새로운 사람도 만났고 결혼도 했고 내가 원했던 일로도 나름 성공했으니까. 그럼 지금은? 지금은 그냥 좋은 친구이고 싶어. 전 그녀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정리된 느낌이네. 오랜만에 윤정이와 편안하고 즐겁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날 밤 전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윤정 씨가 예전에 자기를 좋아했다고? 아내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좋아했어? 아니, 나는 전혀 몰랐어. 그럼 지금은? 지금은 그냥 동창이고 친구일 뿐이지.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해서 미안해. 아니야. 나도 오해했으니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이제야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 일에 집중하자. 당신도 많이 힘들었잖아. 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생각 좀 해야지. 아기 생각도. 영업부장 윤정이가 소개해준 거래처들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김밥을 주문해 주었고 일반 손님도 점점 입소문을 타고 찾아와 가게는 점점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 그녀가 도와준 것은 분명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 힘으로 가게를 열심히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배운 대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아내와 함께 신메뉴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가게는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 뒤로 익숙한 얼굴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윤정아. 윤정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여기 김밥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하시길래 모시고 왔어.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며 빙긋 웃으셨습니다. 아들이 만든 김밥 얼마나 맛있길래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지 좀 확인하러 왔다. 전 어머니와 윤정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특별 서비스로 김밥 한 줄 더 드릴게요. 전 주방으로 돌아와 김밥을 말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달 후면 새 가족이 찾아오거든요. 이제는 식구도 더 늘어나고 책임감도 막중해졌습니다. 과거의 오해와 불안함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아내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분점 하나 더 내볼까? 전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을걸? 그래도 한번 해볼까? 우리는 과거를 지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사의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